만약에 미국 증시가 올해 20% 하락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 지출이 1.2% 포인트 감소한다고 전망을 했고요. 미국 경제의 소비가 무려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GDP도 0.8% 포인트 감소한다라는 게 이 도이치뱅크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인들의 이런 주식 사랑, 그게 주식 등락에 따른 자산 효과를 뚜렷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 말 미국 가정의 금융 자산 중에서 그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3%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우리가 이렇게 주주총회만 보시더라도 한눈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주총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라는 건 주주 친화적인 그러한 이제 경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미국 국민들이 주식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자산에 많이 편입시키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같이 볼게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이면에 게재된 경기 침체의 조기 징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줄어든 미국의 신용과 체크카드 소비, 그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체크카드 소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증가하는 카드 연체 가능성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대되는 중소기업 불확실성 지수,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멘션,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기에 관한 연착륙에 관한 언급이 지금 2024년도 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확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높은 수치였거든요. 요런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급증하는 일자리 감축폭과 또 연방 정부 직원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기 보시면은 엄청 올라왔죠. 근데 이게 이 연방 정부 직원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들이 많이 그만큼 실직을 했다라는 건데, 얼마 전에 이제 도지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을 해고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 많은 신호들이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월가에서 이야기가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또 시장의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이미 경제 지표들은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 미시간대가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는 57.9로 예상치인 63.1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크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미국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0.9% 감소를 했고 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실적 발표 자체도 좀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했었던 증시 조정은 건강하다라는 게 월가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많은 지표들이 미국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고, 미국은 전체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까지 육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저가 매수세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긴 했었는데, 이제 미국 증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 침체 리스크들은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좀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시황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의 시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도 보합권을 나타내면서 조금 상승폭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83,000달러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1,913달러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는 1% 가량 하락을 했고, 그래도 일주일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죠. 뭐 XRP 쪽에 관한 굉장히 호재적인 뉴스들은 시장에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솔라나 코인은 1.7% 하락세 좀 나타냈습니다. 도지코인도 하락하는 추세 보여줬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에이다는 이제 고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도 제가 언급을 해 드릴 건데, 밈코인이 유동성이 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의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파이코인이 13위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11위까지 올라왔었다가 체인링크가 다시 올라와 줬어요. 10% 일주일 동안 상승하면서. 그래서 여기 시가총액 한 10위에서 15위까지는 최근에 변동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는 염두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뉴스 저랑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속보를 가지고 온 건데요. 지금 폴 애킨스가 아직 SEC 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폴 애킨스가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가 지명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 앉는 건 아니고 이제 의원들도 어느 정도의 청문회를 거쳐서 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앉힐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가 근데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요 청문회가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아마 이제 SC 위원장으로 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시장의 호재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자료는 없어요. 근데 조금 슬픈 이야기라서 오늘 급하게 가지고 왔는데 사실 예전에 크립토컨트가 이제 약세장을 맞췄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세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주기영 대표가 사실 말을 좀 많이 바꾸기는 했어요. 뭐 내가 뭐 어떤 이제 온천 지표를 내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강세장이 끝났냐?"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많이 달았어요. 이제 달고 나서 주기영 대표가 "아 그런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좀 말을 좀 많이 바꾸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제 확실히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 끝났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6 개월에서 12 개월 동안 약세나 횡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